아즈마 포토샵 어진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이미지 따내기, 곧잘 눕기 작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지를 따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자, 저는 주로 이 네 가지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툴은 펜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 간단하게 클릭 한 방으로 뒷배경을 지울 수 있다면 굳이 펜툴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차후로는 마술봉 툴보다는 마술 지우개 툴, 즉 매직 이라이저 툴을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컬러 레인지는 셀렉트에 있는 기능입니다. 자, 채널은 채널 팔레트에서 각각의 고유 색상을 빼내는 거죠. 자, 블루의 색상을 블루 채널에서 선택을 하면 자, 블루의 색상만 점선의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네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1번, 2번, 3번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배경이 따내고자 하는 이미지와 색상이 아주 다른 경우 혹은 단색인 경우인데요. 자, 그와 같은 이미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펜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도 클릭 한 방으로 해서 이미지를 추출해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방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해서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미지를 따내지 않아도 흰색에 가까운 색, 즉 다시 말하면 파스텔톤에 가까운 색일 경우에 뒷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어서 합성하는 방법, 그 방법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내었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테이블에 자, 방금 보았었던 이미지를 합성을 해보려 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 선택을 하고 자, 이 소녀를 없애고 이 소녀가 있는 공간에다가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키와 해당 이미지. 자, 그때는 무브 툴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와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해당 레이어를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한데 지금은 해당 레이어가 아니라 그룹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브 툴 상단에 어떤 부분이 선택되겠는가에서 레이어가 아니고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이어로 선택을 하고 자, 오토와 쇼에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키와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자, 지금과 같이 소녀를 찾아주는데요. 이 소녀는 검은색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에 클리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해서 이 두 이미지를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쓰레기통을 클릭해서 자, 완전히 지우고요. 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자, 이 이미지를 따내지 않고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상당히 큰데요. 타이틀 바에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서 자,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도록 합니다. 강좌에서는 바로 1600인 이미지 크기를 600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미지를 줄일 때는 너무나 큰 수치로 해서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줄이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를 리사이징 할 때는 단계별로 해주셔야 합니다. 1600인 경우에는 바로 600으로 줄이지 마시고요. 1200, 800, 자, 그러한 순으로 해서 이미지를 줄여주시면 이미지의 손상이 훨씬 덜 가게 됩니다. 자, 강좌에서는 바로 600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컨스트레인이 체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가로 이미지를 줄이면 세로 이미지도 이와 같이 같은 비율로 해서 줄여지게 됩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와서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테이블로 드래그 하여 봅니다. 자, 이와 같이 테이블에 이미지를 옮겨 두었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방법은 자, 크기는 맞으나 뒷배경이 흰색인데요. 자,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절차가 필요한데 자, 일단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이미지를 복사를 하고요.
자, 크리에이트 뉴 필에서 레벨을 불러내도록 합니다. 자, 이 레벨은 카피된 부분에만 레벨을 적용하기 위해서 클리핑을 시킬 겁니다. Alt키 클릭하시고요. 크리에이트 뉴 필을 클릭을 하는데 클릭한 마우스에 손을 떼지 말고 레벨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죠. 자, 클리핑 마스크에 체크, OK를 하면 자, 이와 같이 45번 카피 부분에만 클리핑이 됩니다. 레벨 창을 보면요, 세 가지의 스포이드가 있는데, 자, 가장 밝은 스포이드, 즉, 화이트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배경색을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 회색이던 배경이 흰색에 가깝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이것은 약간 그라데이션적인 회색 톤이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흰색으로 다 되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배경을 클릭하여 보는데요. 자, 이때 2번 이상 클릭할 때는 이미지의 색상이 너무 많은 변화, 즉 다시 말해서 손상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서 배경색만 보지 말고요. 이미지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그닥 이미지하고는 이미지 색상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OK를 하도록 하죠. 자, 현재 이 부분이 완전히 흰색이 되지 않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화이트 포인트로 해서 클릭하지 않은 것은 이미지의 색상이 자, 너무 많이 변할까 우려되어서 이와 같은 부분을 남겨 놓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부분은 라소트를 이용을 해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혹은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워도 되겠죠. 자,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토샵은 한 가지의 툴로만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과 같이 작업을 한 후에 45번 카피를 선택을 하고, 자, 뒷배경이 흰색이니까요,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겹쳐지어 있는 흰색의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45번의 이미지를 눈을 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합성이 됩니다. 자, 45 카피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끝이 부드러운 브러쉬로 선택을 하고요. 자, 오페시티는 100으로 하죠. 자, 이와 같이 제대로 클릭되지 않아서 자, 흰색이 되지 못한 부분을 간단하게 가볍게 지워주면 아주 간단하게 합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른 어떤 매뉴얼을 이용을 하지 않고 멀티플라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합성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이 방법도 이용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무브 툴 선택하고 컨트롤 키 클릭한 상태에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자, 지금처럼 레이어를 찾아줍니다. 자, 클리핑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Alt키와 쓰레기통을 함께 클릭해서 삭제를 합니다. 자, 클리핑 도구가 흰색인데요. 자, 합성도 해보고 클리핑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어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역시 크기가 크네요. 자, 단축키를 이용을 하셔도 좋겠고요. 타이틀 바에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서 자,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한 800으로 줄이도록 할게요. 자, OK를 클릭하시고요. 자, 드래그 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클리핑 도구가 됩니다. 자, 그 위에 클리핑 시킬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자, 클리핑을 먼저 하여 보도록 하죠. 자,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경계선을 클릭하여주면 자, 지금처럼 클리핑이 됩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그닥 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지 않아도 클리핑만 해도 아주 멋지게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졌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니까 배경을 흰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레벨을 불러내어도 되겠지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크리에이트 뉴 필에 있는 레벨을 불러내도록 합니다. 자, Alt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뉴 필을 클릭을 하는데 마우스 손 떼지 말고요.
자, 레벨 클릭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체크, 오케이. 자, 화이트 포인트 툴 클릭하시고요. 자, 배경을 클릭하여 봅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 자, 지금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밝아지면서, 즉 배경이 밝아지면서 물론 나무와 이 까마귀인가요? 까마귀도 밝아지고 있지만 그닥 뭐 이상하다든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자, 계속 클릭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배경이 흰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오시고요. 자, 지금의 경우에는 자, 클리핑이 된 상태이니까 합성 모드를 취해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다시 한번 클리핑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자,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자, 경계선 클릭하면 이와 같이 클리핑이 풀립니다. 자, 레벨은 46번 이미지에만 클리핑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클리핑을 시켜주고요. 자, 이와 같이 클리핑을 풀어버리니까 뒷 이미지가 덮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배경이 흰색일 때 멀티플라이 하여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합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뒷배경을 따내지 않아도 뒷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어서 멀티플라이 속성을 이용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를 조화롭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반드시 꼭 따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이미지가 빨간머리 N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빨간머리 N에 그림자 효과를 주어야 한다면 배경 필요 없이 빨간머리 N만 따내어야 합니다. 자, 이때는 따내어야 하는 이미지와 배경의 색이 같은지 혹은 비슷한 계열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 눈동자 부분과 가방 부분에 흰색이 있긴 하지만 자, 지금 이 부분이 외곽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방의 이 검은색 부분하고요. 얼굴 이 피부톤이 흰색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술봉투를 클릭을 하여도 컨티거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영역으로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착안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자, 마술봉투를 선택을 하면요. 매직 이라이저 툴보다는 몇 단계를 거쳐야만 이미지가 추출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우개 툴 아래에 있는 매직 이라이저 툴을 이용을 하면 자, 백그라운드는 바로 레이어 상태가 되면서 바로 소녀만 남게 됩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컨티거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툴런스의 수치는 자, 지금의 경우에는 조금 낮추어서 작업을 해도 되겠고 또 높여서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수치를 열로주고 배경인 흰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배경이 없어지면서 이와 같이 레이어 0번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확대를 해보면 자, 컨티거스가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매 부분은 지워내지가 않았죠. 자, 파란 쪽 부분 클릭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와 같이 클릭해서 완전히 지워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가 추출이 됩니다. 자, 물론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워내주면 되겠죠. 자, 지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지금 이것은 사각마키 툴 선택해서 자, 이 부분 영역 잡고요. 키보드 델렉트 키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도 자, 밑에 있는 주소 부분도 영역을 잡아서 자, 델렉트 키 클릭하면 자, 지금처럼 소녀만 남게 됩니다. 자, 소녀의 그림자 효과를 줘보도록 하죠. 컨트롤 키와 D 클릭해서 점선의 영역을 해제를 하고 레이어 스타일 중에 드롭 샤도우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레이어 스타일에는 그림자 혹은 올록하게 튀어나온 효과 그리고 이미지 자체 내에 색상을 줄 수가 있고요. 패턴을 입힐 수도 있고 외곽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드롭 샤도우를 먼저 줘보도록 하죠. 그 전에 밑에 배경색을 하나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뉴 필에서 솔리드 컬러 선택하고요. 자, 원하는 대로 색상 하나 선택했고 아래로 내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선택을 해서요. 자, 지금은 자, 드롭 샤도우만 주겠지만 그래도 유즈 글로벌 라이트를 체크를 풀고 자, 그림자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도 자, 그림자는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너 샤도우라고 한다든지 베벨 앤 엠보스, 기타 여러 가지 매뉴얼에도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드롭 샤도우의 그림자만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자 한다면 유즈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를 풀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드롭 샤도우의 오피시티를 조금 낮추어서 이와 같이 효과를 주고요. 자, 그리고 자, 사이즈의 그 수치를 좀 높여주면요. 이거는 이미지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흐릿함 정도, 가우시안 효과를 준 것처럼 퍼지는 효과를 줍니다. 약간 조금 퍼지게 하여 주고요. 그리고 이 소녀에게도 외부 강선을 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이 자, 매뉴얼을 줄 때는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글로우라고 한다든지 이너 샤도우라고 한다든지 부분에 자, 이름을 클릭하여 줘야만 체크가 되면서 편집창에 열립니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자, 바깥 강선이 생긴 것이 보입니다. 자, 사이즈를 많게 주면 점점점 확연하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림자가 아웃글로우에 좀 묻힌 것 같은데요. 다시 드롭 샤도우 선택하고 자, 화면 밖에서 그림자를 이와 같이 살짝 보이게끔 이동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오케이. 자, 이와 같이 배경을 따내면 이미지에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이었고요. 자, 또 다른 이미지로 한번 더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것은 내려놓고요. 자, 지금 이 이미지로 하여 볼 텐데요. 자, 지금 이 이미지를 살펴보면 배경 이미지와 옷 색깔 그리고 모자 색깔하고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거든요. 자, 이때는 트룰런스의 수치를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티거스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쪽 이미지의 경계선을 따라서 바깥쪽 부분, 이 부분만 삭제가 될 거고요. 이쪽 부분은 삭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맞술 지우개 툴 선택을 하고 트룰런스는 뭐 수치를 저는 10로 하겠습니다. 하고 컨티거스 체크하고 클릭. 자, 백그라운드는 바로 레이어 0번으로 전환되었고요. 뒤편에도 클릭. 자, 하면 자, 지금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차후로는 이와 같이 배경색이 이미지와 다를 경우에 맞술봉 툴보다는 매직 이라이저 툴, 직역을 하자면 맞술 지우개 툴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배경을 흰색으로 만들고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매직 이라이저 툴을 이용을 해서 배경을 따내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셀렉트에 있는 컬러 레인지를 이용해 보려 합니다. 사실 컬러 레인지는 맞술 지우개 툴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다지 사용이 잘 되지 않는 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배경과 이미지의 색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그래도 어떤 매뉴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를 클릭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나왔는데요. 스포이드를 이미지로 콕하고 찍어서 영역을 잡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퍼지니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50 정도 아니면 기본 정도로 두시고 작업을 하셔도 좋겠는데요. 자, 저는 한 50으로 하고 자, 배경색을 한번 클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와 같이 샘플드 컬러 스포이드 툴로 바뀌는데요. 자, 한번 클릭하여 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의 외곽선이 검정으로 해서 뚜렷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색상이 추출이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인물에 보면은 지금 희끗희끗하니 흰색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제대로 영역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일단 OK를 하고 나와보면요. 안쪽에 이와 같이 여러 부분이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라소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여 줍니다. 서브트랙트. 혹은 이 친구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Alt키를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자, 마이너스로 해서 서브트랙트 매뉴얼로 됩니다.
자, 빼주어야 하는 매뉴얼을 자, 이와 같이 영역을 잡아서 영역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Alt키에서 손을 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신 다음에 컨트롤키와 J 클릭하면 자, 어떻습니까? 자,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1번을 선택하여 보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배경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칼라렌지에서 배경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을 때에는 컨트롤 시프트 I 클릭해서 반전을 한 다음에 우리가 따내고 싶은 이미지가 선택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이미지를 따내도록 합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라데이션을 입혀서 다시 한번 칼라 렌즈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클릭한 상태에서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하면 바로 아래에 이와 같이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자, 그라데이션 선택하고요. 자, 이와 같은 색상으로 해서 라인 방향으로 한번 아래로 이렇게 쭉 꺼볼게요. 그리고 두 이미지를 합칩니다. 컨트롤 키와 E 합쳤고요. 다시 한번 셀렉트 칼라 렌즈를 선택을 해서 영역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이드로 클릭합니다. 자, 같은 주황색만 선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노란색 부분도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칼라 렌즈에서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혹은 Shift 키를 클릭하여도 같은 툴이 선택이 됩니다. 자, 클릭하면 더해져서 영역이 잡아지는 거죠. 자, 한 번 더 클릭, 위에도 한 번 더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상에서 하셔도 되겠고 칼라 레인지에 와서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머리카락 부분이 제대로 선택은 되지 않았지만 외곽선이 아주 뚜렷하게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자, 라sso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의 영역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오면 자, 지금과 같이 작업이 되었을 테고요. 라sso 툴 선택, Alt 키 혹은 서브트랙트 매뉴얼을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의 영역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라 렌즈는 단색이거나 혹은 비슷한 계열의 색상일 때 유용한 방법인데요. 물론 이 방법은 마술 지우개 툴과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배경색하고 이미지가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제대로 된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 지금 사용한 칼라 렌즈의 경우에는 칼라 렌즈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sso 툴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혹은 채널로 넘어가서 채널 팔레트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는 포토샵을 점점 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 감을 잡게 될 텐데요. 그와 같은 감을 잡으실 때까지 제가 여러 편의 강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매직 이라이저 툴과 칼라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따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채널과 그리고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따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와 같은 이미지가 강좌와 함께 첨부가 되니까요. 강좌를 들으시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여서 그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